22대 총선이 65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광장신문이 마련한 총선기획 후보자가 궁금하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진보당 이성수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에 일찍 또 새벽 인사 나갔다 오셨죠? 예, 오늘은 막 차림이 멋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예. 특별한 네, 제가 이제 햇수로 3년째 네, 우리 순천의 대표적인 아래시장, 우시장, 네. 역전시장 둥글레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는 우시장이어가지고 또 이제 설 대목 명절장이어서 아, 오늘 웃장이었군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웃장에 명절 인사드리느라고 이렇게 한복을 입고 인사 끝나고 바로 오느라고 이 복장이 데려왔습니다. 차봉사를 오래 하셨죠, 지금? 네, 햇수로 이제 3년째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웬만한 뭐 그 시장에 나오신 어르신들하고는 이제 많이 친해지셨겠어요. 거의 가족처럼 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항상 안부도 서로 물어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선거에 나오신 다른 정당의 예비 후보들께서 네. 본인들이 가서 보시니까 시장에서 어머님들의 아이돌은 이성수 후보더라. 그리고 본인들께서 시장에 들어갈 틈이 없더라. 이런 정도로 어머님들하고 네. 사이가 정말 가족과 같은 이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쩌다가 이벤트로 시장에 가서 떡볶이 먹고 이런 정치 그림을 바꾸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그 전부터 차봉사를 하러 간 건 아니고 네. 22년 겨울에 12월 달에 11월 초에 처음에는 저도 이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새벽 5시에. 네. 근데 너무 춥더라고요. 바람이 추운 겨울에 또 아랫장을 갔는데 시베리아 바람처럼.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조그만 모닥불 피워놓고 공기종이 모이셔가지고 그 모닥불 쬐고 계시고 또 이제 모닥불이 없으신 어머님들은 비닐을 무릎에다 깔고 이렇게. 근데 제 양심상 명함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양심 이성수. 네, 그래서 이렇게 추운데 뭐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이 났던 게 따뜻한 물이라도 드려야 되겠구나. 그 전에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제가 살고 있는 왕조 이동에 교대 근무하시는 그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께서 한 5시부터 나오시니까 제가 이렇게 동네에서 쓰레기 줍고 하다가 우리 노동자들이 또 겨울에 추우니까 네. 그때 제 동네에서 차봉사를 좀 했었거든요. 차봉사 그러면은 시장에 사기 전에 이미 왕조이동에서 네, 시작했군요. 왕조이동에서 출근하는 교대 근무, 네. 새벽에 출근하는 노동자들께 차봉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에도 따뜻한 물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규모 자체가 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죠. 또 어마어마한. 시장도 3개 정도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진보 둥글레 봉사단이라고 둥글레 봉사단. 예. 둥글레 차를 주로 대접했나 그렇습니다. 보죠. 둥글레 차를 그 전에 둥글레 봉사단을 만들었는데 네. 제가 둥글레 차를 봉사할지는 몰랐었죠. 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다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처음 등장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슨 뭐 의도가 있나? 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 친구들이 뭐 하루 한 번, 두 번 하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길어도 한두 달 하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계속 하니까 저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하나? 그랬는데 어머님들께 나중에 이제 그 차봉사를 하는 봉사단의 얼굴 표정, 활동 이걸 보면서 도저히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진정성, 이제 어머님들을 자신의 어머님들처럼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이제 잘 전달되면서 정말 지금은 정말 친자식들처럼 대해주시고 저희들도 친부모님들처럼 또 친형제들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죠. 지금 그렇게 하신 지가. 그렇죠. 22년도 12월 22년도 12월 달부터 12월 해서. 초부터 했으니까.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예, 후보님이 원래 도지사로 먼저 출마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2014년, 또 17년. 18년. 18년이군요. 도지사 출마하셔서 이렇게 전남 도지사이다 보니 순천에서 올해 얼마나 되셨나요? 순천에서 지금 사신 지는 지금 어디서 지금 어디 주민이시죠? 이제 왕조 이동
왕조 주민이, 이동. 2000년에 순천에 와서 왕조 이동에서만 지금 25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 25년 왕조 이동 25년 주민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69년생이니까 네. 우리 나이로 56세인데 네. 가장 오랫동안 산 곳이 순천입니다. 아, 아, 원래 고향이 나주. 나주 다십니다. 아, 네. 그럼요.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본격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후보님한테 저희가 그 내 인생 기억에 가장 남는 한 장면이 뭐냐. 근데 이제 후보님은 그 2000년에 순천 오셔가지고 정말 한 장면만 꼽기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노동 현장에서도 가장 앞장서 계셨고 그래도 꼽는다면 좀 그래서 아쉬우니까 두 가지만 네, 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 좋습니다. 첫 번째는 어찌됐건 이제 우리 집의 가장이었던 아내를 만난. 근데 제가 그때 학교에서 노래를 배우고 있었는데 민속 동아리 여기서 사랑가를 배웠었습니다. 사랑가. 노래 잘하시나요? 아니 노래는 잘 못하는데 이 노래가 주는 당시에 제가 거의 막 입만 열면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뒤풀이 자리에서 노래를 다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이 사랑가를 딱 마음 먹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아내가 사랑가를 불러버리는 거예요. 먼저 네, 먼저. 어떻게? 내가 이거 부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사랑가가 2절인데 1절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절을 불렀습니다. 누가 생각하면 짜고 두 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피를 받았죠. 이건 운명인 것 같은데. 운명이다. 천생연분이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런 인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순천에 내려와서 네. 노동 현장에 갔는데 포스코 광양제철소 네. 현장에 갔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거의 다단계식의 하청의 하청 일용직 이렇게 갔었는데 저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 현장을 보고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2000년에 제가 왔으니까 21세기지 않습니까? 네. 세계 인류기업 포스코라고 이렇게 밖에서는 네. 광고를 듣고 노동 현장을 갔는데 노동 현장이 이렇게 열악하고 위험하고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그나마 이렇게 안전과 건강을 이렇게 생명을 보호하고 나간다는 이 자체가 그래서 그 저희들이 대기실에서 일을 하러 나갈 때 이제 안전화를 신지 않습니까? 네. 안전화가 사실은 거의 군화나 다름없습니다. 이 안전화를 실으면서 현장에 당시 선배들이 한 이야기는 오늘 또 전쟁하러 간다. 사실 노동 현장이 목숨을 걸고. 그렇습니다. 거의 전쟁터나 다름없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노동 현장이 이렇게 위험하고 열악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네. 여러 문제 이야기들이 많은데 후보님 진짜 남다른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그 처벌법 이제 통과돼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또 보완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가지 우리 그 평생의 반려를 만났던 그 내용과 아마 초기에 그 제철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셨을 때 네. 그 소회를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또 그 순천의 현안에 대한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 현수막입니다. 네. 진보당의 현수막이 되게 사람들의 눈길을 많이 끌어요. 오늘도 그 즐거운 또 명절 잘 보내라는 저희 현수막 보고 왔는데 그 디자인이나 문구나 또 돈이 많냐 진보당이 네. 뭐 이런 질문들이 막 있어요. 그 좀 듣고 싶어요. 뭐. 첫 번째 이제 저희가 현수막을 많이 거니까 네. 이성수가 돈이 많은갑다. 글쎄요. 그러니까요. 부자인갑다. 근데 제가 부자라고 했습니다. 부자다. 네. 왜냐하면 저 현수막 비용도 사실 우리 당원들이 특당비를 내서 저 현수막을 제작합니다. 당원들이 돈을 걷어서 만들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당원들이 직접 겁니다. 직접 당원들이 네. 우리 당원들이 그래서 너무 현수막을 잘 거니까 전문 업체가 거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부자인 것은 사람 부자다. 사람 부자다. 네. 그래서 옛말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런 말이 있듯이 제가 이제 사람 부자다 보니까 밖에서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이 없으면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사람 부자다 보니까 저렇게 아. 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현수막을 거는 개수가 법이 개정돼 가지고 네.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국힘이나 또 이제 그쪽에서 현수막을 제한하자라고 할 때 제가 기자회견하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기득권 거대 양당과 우리 진보당 같은 약한 정당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노출도 제한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유일하게 나름대로 공평한 운동장이 확보된 것이 현수막입니다. 네. 아. 사실은 가장 큰 공해가 그 공중파에서 나오는 그 기득권 거대 양당의 저 다툼질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가장 큰 공해고 국민들한테 가장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오히려 우리가 현수막 걸어서 안전등을 조치를 다 취하고 있는데 저것은 막 공해가 된다고 피해가 된다고 제안해버리는 이런 것 자체가 매우 독재적인 발상이다. 그렇군요. 또 현수막 정치 또 이면에 그런 어려움이 또 있군요. 네. 어쨌든 그래도 지역의 진보당을 많이 알리게 됐던 현수막 그렇습니다. 정치는 순천에서 좀 뭐랄까 내세울 만하고 네. 좀 이기는 성공했습니다. 네. 네, 성공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이쪽에 아마 민주당 그 우세 지역은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진보당이 우리가 진보당 후보가 이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아주 소박한 전략적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네. 사실 후보님도 그런 어떤 그 고민들하고 많이 부딪혔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또 이제 우 시장이 차봉사하러 갔는데 네, 제가 볼 때 놀라운 변화는 연세가 많이 되신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이제 민주당 필요 없다. 네. 이제 민주당 왜냐하면 평생을 민주당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들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나름대로 정치 인생의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당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로 지역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 이성수 같은 사람 해줘야 된다. 저는 이제 이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셨던 분들한테 그런 말씀하십니다. 호남이 민주당을 거의 묻지마식으로 지지했던 것은 지역 정치가 아니었다. 지역주의가 아니었다. 왜냐? DJ 때만 하더라도 시대의 정신은 군사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한 것이었다. 그래서 DJ로 표현됐을 때 DJ가 빨갱이네 뭐네 공격을 받았어도 그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전진시킨 거다. 그것이 시대의 과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호남이 지역 정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민주당을 하면 이건 이제 지역 정치다. 예전의 자민련과 다를 것이 없는 거다. 그래서 호남민들이 민주당의 누구를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민주당 누구를 대통령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냐. 호남 정치가 한국 정치를 이끌어간다고 한 것은 호남 정치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앞으로 한국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비록 숫자는 적더라도 이것이 호남 정치의 자존심이었고 호남 정치가 가지고 있는 가치였다. 그러면 지금 호남 정치가 무엇을 해야 되냐. DJ 때는 군사독재 반대, 민주주의였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 관련해서도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이 평등의 과제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 기후위기는 어떻게 할 거냐. 나라들 간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대국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남북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데서 자기 비전을 갖고 있는 정당이 있어야 되고 그걸 또 과감하게 추진해야 된다. 지금 남북 간의 문제라든지 이 모든 문제가 틀어진 원인은 윤석열뿐만 아니라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다 틀어진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남이 진짜로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려면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보살피려면 어느 세력을 키워줘야 될 것인지 DJ가 그때 그것을 했기 때문에 DJ를 키워준 거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 과연 DJ 같은 사람이 있기는 하냐? 앞으로 나올 수 있냐?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호소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공감을 하셔요. 왜냐? 호남이
한국 정치를 이끌어왔던 그런 지역이고 호남민이었지 민주당 사람들 출세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냐 본질적으로 이런 것이고 지금에서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이 정말 전 국민적인 과제, 당면한 과제 이것도 저는 민주당만 가지고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180석을 줬어도 하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탄핵을 넘어서서 개헌을 해가지고 현대 국가에서 개헌을 40년 가까이 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고 보살펴줘야 되는데 40년 전의 헌법이기 때문에 전혀 삶을 따라오질 못해요. 따라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헌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순천의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순천에 현안이 있는 곳에는 항상 후보님이 계셨어요. 네. 후보님과 그 진보당의 그 분들이 당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가장 지금 지역에서 뜨거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예. 저희가 이제 이거는 뭐 현안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전에 뭐 이런 질문은 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100억대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여기에 이분들이 뭐 순천의 정치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법률적 이런 지원을 좀 요청하고 있던데 좀 이 부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핵심적인 제 공약 중에 하나로 청년에게 집을 혼수품으로 집을 혼수품으로 예, 주겠다. 이렇게 제가 공약을 했었는데 다단계 같이 꼭 들려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서 네. 그분들하고 최초로 저희가 이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이 우리 진보당 최미희 시의원님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예. 피해자분들의 간담회를 제 네. 선거 사무실에서 제가 같이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그래서 한 이제 약 30여 명 가까이 제 선거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기 참여하셨던 30여 분이 100%가 다 청년이었어요. 청년들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 전세금을 마련해서 네.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국가가 지금 청년이 매우 심각하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래서 청년들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긴급하게 구제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제도적인 이런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확인해가지고 거기서 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제 전세자금 돌려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돌려받아야 될 분들 중에서는 결혼을 해야 될 3월달, 5월달에 결혼 자금으로 써야 될 이런 분들도 있고 네. 또 이제 그 만기가 됐을 때 또 은행 대출이 있으니까 만기가 되면 은행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그걸 다 이제 취합하면서 네. 우선은 그 다음날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이 기자회견 하셨군요. 네. 청년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긴급하게 시가 긴급 자금을 편성해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 파악하면 되니까 우선 네. 필요로 되는 네.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다거나 대출금 갚아야 된다거나 이렇게 우선 필요한 자금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신속하게 지원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그 가해자들한테. 예. 그리고 대출과 관련해서는 이자라든지 대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은행에 금융권한테 우리가 제기해야 된다. 이자를 받지 말고 대출 기간을 연장시켜라. 왜냐하면 지금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은행들이 떼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행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횡재세도 물려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은행들이 최소한의 양심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견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제가 대책을 두 가지 제출했고 전세사기 특별법이 매우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더 현실적인 법으로 개정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직급정이 없어야 된다. 결혼을 가장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집 문제 때문이고 또 이 집 때문에 평생 그래서 그 청년이 했던 이야기가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내가 이게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그래도 전세 집이지만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에 집을 마련했는데 이제 이 집이 지옥이 돼버렸다. 집이 지옥이 됐다. 아,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국가가 특히 기득권 거대 양당이 청년들에 대해서 정말 일말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남아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사들여 가지고 청년들한테 지원하고 이게 국가 재산이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지원해야 된다. 저는 이것이 제가 꼭 반드시 네.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더군다나 모두들 뭐 청년 정책 하는데 주로 피해자가 청년이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 후보님 앞으로 그런 제안들을 하셨고 또 하나의 이제 뜨거운 이슈가 사실은 이제 소각장 문제입니다. 네. 순천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진보당에서 또 가장 많이 또 같이 함께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소각장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입장 표명을 했는데 아주 간단 명료한 문제입니다. 아, 아주 간단 아주 명료하다. 간단 명료합니다. 아, 모든 답은 시민들한테 있습니다. 아, 시민들에게 있다. 네, 네. 시민들께서 예. 집단적으로 제출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가 매우 사실은 그 본질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매우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시민의 목소리 속에서 이미 다 답이 제출돼 있는 것인데 이건 시민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그래서 원래 정치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조장되고 있고 서로가 반목이 되고 있는 그리고 마치 이것이 님비 현상처럼 만들어지게 하는 정치가 서로 간의 화해와 어떤 화합, 연대와 단결, 협력 이런 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치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서로 갈등과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불신하게 만들고 소지역 이기주의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버리는 이 대결의 정치가 사실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부족했던 원인이 소통이 안 된 거다. 목소리를 안 듣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것이 맞냐 틀리냐는 뒤의 문제다. 충분히 토론하면 얼마든지 답이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바로 이웃에 있는 남원 같은 경우도 그러하고 국제적으로도 핀란드 같은 경우가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지방은 2030년까지 시간이 충분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막 밀어붙이고 앞으로 6년이 남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막 네. 겁박하고 있는데 네. 전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어찌됐건 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우리가 순천시가 또 높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체 시민들은 또 지역은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면 저는 그래야 서로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다. 근데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이제 일방의 어떤 그 순천시가 별로 그럴 의지가 없어 보여요. 보면. 그래서 저는 왜 저런 독단적이고 네. 저런 불통의 저런 행정이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매우 사실은 네. 유감이고 그리고 저런 독단과 행정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건 이제 극과정은 노동자라 자벌드 문제나 이런 부분에 진보당이 뭐 다른 당에 비해서 더 한 걸음 더 같이 함께 보조를 맞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간에 진보당이 같이 하니까 더 같이 편들어 그 같이 문제 해결에 나서기 싫어 뭐 이런 뉘앙스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쭉 이렇게 해 오시면서 네. 저희들의 진정성들을 좀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아 진보당의 진정성을 알아가서 그러는 거다. 예, 네. 근데 이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잘 몰랐을 때 밖에서만 볼 때는 네. 이제 막 진보당이 뭐 과격하다든지 네. 또 일방적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저희가 대토론회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랬죠.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또 그 내용을 진행하고 이런 어떤 대안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국가정원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볼제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순천시의회에는 진보당 시의원이 몇 명이 있나요? 2명 있습니다. 2명. 최미 유영갑.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후보님 그 공약 중에 뭐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내용도 들어있던데 예. 순천시 현안 중에서 지금 좋은 프라자나 황금백화점 같은 이런 건물들이 오랫동안 지금 방치돼 있고 예. 또 그로 인한 여파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원도심 상권이 참 활성화되기 어려워요. 보니까 한집권은 하나 문 닫혀 있고 예.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등원하셨을 때 난 이런 솔루션을 갖고 있다 아니면 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다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네. 네. 저 이제 전통시장 차봉사하면서 순천처럼 이렇게 전통시장이 뭐라고 그럴까 뭔가 지원받고 있지 못한 곳은 드물다. 그러니까 네. 아래시장, 우시장 이런 데 뭐 오늘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장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노점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보면 어머님들이 정말 새벽 일찍 나오시거든요. 심지어 12시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밤 12시에. 밤 12시에. 새벽 2, 3시에 나오신 분들도 계셔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전을 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일이 많아요. 근데 비가 오면 피지도 못하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인 거예요. 비가 오면 그날 장사를 이제 못 하는 거군요. 그러죠. 그리고 비가 또 개면 또 패야 되니까. 그러니까 쉬지도 못하고 안 쉬지도 못하고 이런 저는 이게 아랫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전통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고 소박한.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위에 비마개 좀 해달라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표현을 어머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셨고 하늘이 보이는 백화점을 만들겠습니다. 하늘이 보인다? 하늘이 네. 보이는 투명하게 이 비 가림막을 설치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후 걱정 없이 날씨 변화에 상관없이 장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고 있고 제가 꼭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황금백화점이나 좋은 프라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재산권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 도심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확산이 돼야 됩니다. 안에서부터 쌓이면서 그렇죠. 이거 확산된다. 밖으로 퍼져나가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공동화 현상을 만들어버리는 원도심 이런 단위가 폭망하게 만들고 밖에서만 뭔가 개발을 만들게 하는 그러긴 하죠. 저는 이제 네. 황금백화점과 좋은 프라도 그런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건 어찌됐건 공적 자산으로 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거기에 저희들이 중요한 가치를 담은 내용을 담은 비전을 제시하고 네. 관계자분들께서 충분하게 동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황금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 원도심 쪽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순천이 전남 동부권의 중심 교육도시고 해서 네.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거를 전국적으로 가장 네. 정말 괜찮은 이런 문화센터 같은 걸 건립하고 이런 거 연계해 가지고 네. 도심 재생 지역으로 만들어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여성특별법 조사 기획단이 우익 편향적이다 이런 거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특별법은 통과됐는데 이게 지금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뭐 이런 앞으로 이 여성특별법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방향을 좀 틀어봐야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확실하게 어쨌든 우리 지역의 문제고 또 더 나아가서 역사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제정에 준하는 필요하면 법을 다시 제정하고 새롭게 예. 보완해서 다시 제정해야 된다. 다시 제정에 준하는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제정에 준하는 그렇게 나가야 다시 되겠다.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다시 재설계가 돼야 됩니다.
네. 원래 역사적 사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 진상 규명하면서 책임자가 있으면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피해 보상이 되어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역사적 사건을 다루면서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원리입니다. 네. 근데 지금 여순 특별법은 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역사적 사건을 재규명하고 거기서 받아야 될 교훈은 교훈대로 이렇게 제대로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는 제대로 보장이 되는 법 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원하시게 되면 아예 법을 거의 새로 만드는 수준으로 다시 만들겠다. 네, 제가 그 어찌됐건 이제 민족 간의 비극 또 네. 동족 내부의 비극 이런 것들이 이제 치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면 우리 여순 네. 문제도 저는 헌법 정신에 담아져야 된다. 헌법 정신의 네. 여순을 담아야 된다. 4.3, 네. 여순, 5.18 네.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네. 이래야 저는 민족의 대화합, 동족 내부에 또 지역 내부에 이런 화합을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정신과 교훈들이 제대로 담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뭐 정치권이나 또는 실무위원회 도지사도 너무 역할이 없다라는 비판들이 막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네. 기존의 지금 요 정치권에 대해서 매우 사실은 매우 그 기회주의적이고 역사관이 없는 이런 행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면은 아까 이제 그 후보님이 자연스럽게 공약으로 좀 넘어가서 아까 청년들에게 이제 결혼하면 혼수품으로 집을 제공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 출마 기자회견 하시면서 공공기관에 있는 청년들 뭐 지금 7개월 또는 11개월 아마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는 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행정의 어떤 그런 뭐 의도가 있다. 그런데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공공기관 청년은 사실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순천시에 있는 뭐 센터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순천시장의 권한이긴 한데 이 정규직 채용이 국회의원 공약으로서 이제 과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법을 바로 만들어야 됩니다. 법. 아, 네. 상식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은 위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영을 해야 됩니다. 아, 일단 네, 네.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모든 고용 형태가 다 정규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정적인 일자리,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이것을 공공기관이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기업들도 따라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전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의 책임자들, 수장들은 이 노동관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는 겁니다. 아, 노동관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다. 그렇습니다. 일단 행정 책임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집을 혼수품으로 이렇게 이제 공약한 것도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어요. 네. 어린이집도 이제 여러 가지 출생률 저하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하는데 그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청년들이 손만 잡고 오면 집 준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원장님이 아드님이 병원에 근무하는데 네. 지금 월급 받는 것이 한 200만 원대 중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집세 내야 되고 차 할부 내야 되고 집 뭐 먹고 살아야 되면 어떻게 애들이 돈을 모으겠냐. 그리고 어떻게 집을 사겠냐.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거다. 포기. 결혼을 포기하고 예,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출산도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생률의 이 저하 문제는 그냥 얘 한 명 나면 몇 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언발의 오줌 누기 방식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래서 생활뿐만 아니라 결혼해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활비가 보장이 돼야 되고 근데 현재 집값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집을 사기 어려우니까 국가가 주택을 지원해야 된다. 그랬을 때 연애와 결혼과 출산이 매우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런 걸 손대지 않고서 그 뒤에 출생률이 안 되는데 애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기만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기만적이다. 네. 그런 부분은 되게 그 청년들한테 어떤 뭐 당근 뭐 여러 가지 얄팍한 당근보다 공공기관에 있는 청년부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만들지 마라. 그렇습니다. 주도하고 법을 만들어서 사기업도 네. 특히 제가 이제 포스코 광양제철소 비정규직으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포스코가 막 때만 되면 1, 4분기 돈을 얼마 벌었는데 수조 원 벌었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안에는 다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정당해 줘야 될 임금들을 착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야 경기도 돌아가고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이 제대로 보장이 돼야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고 농민들한테는 농산물 값이 제대로 보장돼야 지역의 경기는 다 소비자인 노동자, 농민 이분들이 쓰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의 소비가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 살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그냥 그 학교에서 배웠던 아주 기본적인 경제 상식이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또 후보자님께서 준비해 오신 그 후보자님만의 핵심 공약 이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제 청년들에 대해서 네. 청년을 살리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단의 대책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불 혼수품으로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청년들이 너무 일에 시달리지 않도록 주 3일은 놀고 일하자. 네, 주 3일은 일하고 놀자. 선진국형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외에도 그 농민수당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셨고, 네. 좀 그 여러 가지 그 뭐 문화나 복지 관련한 혹시 좀 준비된 공약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농민수당은 애초에 이제 제가 처음에 제가 네. 도당 위원장으로 있을 때 도의원들이 저희 진보당 소속이 한 명도 없었지만 주민 발의로 네. 43,151명의 직접 주민 발의로 그렇게 농민수당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농민수당을 만들 때 애초안이 뭐였냐면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 원, 연 12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했어요. 근데 이게 반토막 나왔습니다. 월 10만 원, 원래 아니 월 네. 10만 원, 연 120만 원. 1년에 120만 원. 네. 그리고 이게 모든 농민에게 개별적으로. 그래서 농가에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면 두 분이시니까 240만 원이 지급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월 5만 원, 연 60만 원. 농업 경영체, 농가당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완전히 반토막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법안을 만들어내고 그 반토막을 내려는 그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던 도의회 그 문을 쇠사슬로 걸어놓고 만든 거거든요. 못 네. 들어오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농민수당 2배로라고 하는 것은 애초 안대로 하자. 처음 안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처음 안으로 돌아가고 네. 이것이 나중에 확대돼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으로 보장되는 이 삶도 있는 것인데 어찌됐건 농촌을 지키고 농업을 지켜왔던 이 활동에 대해서 국가가 네. 제대로 평가하고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농민이라는 존재만으로 지급하는 것이 농민수당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말씀하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당선되시면 예. 어떤 국회 어떤 위원회에 가서 좀 활동하고 싶으세요? 저는 전반기에는 우선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네. 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2심까지 네. 정규직 전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에서도 시행명령이 내려갔어요. 전원 다 정규직이다. 정규직으로 고용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현대 자본이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네. 포스코 사내하청 비정규직들도 승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약속을 지역에 지키지 않는군요. 그렇죠. 법에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수 국가산단, 광양 포스코 이런 대규모 산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장을 짓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 네. 어마어마한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토목 건축 노동자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제도 아까처럼 안정적인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로 전환되게 해야 된다. 또 지역으로 보면 순천만 자볼드 국가재용 노동자들 이게 집단해고 이런 문제가 시급하게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임금이 생활비입니다. 그래서 해고는 살인인 거예요. 해고는 살인이다. 네. 네. 너무 그냥 가슴을 콕 찌르는 표현이네요. 하반기는 그럼 어떤 위원회로 가실 거예요? 이제 하반기는? 한노예 하시고 하반기에는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래서 그건 이제 또 왜 그런가요? 우리 이제 농민 물론 이제 하면서도 추진할 네. 텐데 네. 저는 이제 우리 농민들 관련해서 정말로 평생 동안 고생했는데 내가 농촌 지키길 잘했구나. 결국은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농촌도. 농촌에서도 애기 울음소리가 나고 오히려 농촌이 살기 좋네. 라고 하는 그런 걸 꼭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정말 그 짧지 않은 시간 후보자님과 또 이렇게 앞으로 공약 그리고 순천시에 대한 현안 또 살아온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진보당 이성수 후보님과 앞으로 그 공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같이 나눴습니다. 후보님 오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광장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지역 신문을 만듭니다. 광장 유튜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